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아마도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내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더 막 커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보고서를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망라한 그런 보고서를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의 생각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 6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그 내용에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는 근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진짜 받아들였다면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직접 세미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역사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까먹었다. 이효석 씨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크립토 월드가 있습니다. 크립토 월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리얼 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실제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크립토 월드까지 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리얼 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은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샀다, 주식을 팔았다 라고 할 때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이 들어오는데 이틀, 주식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틀씩 걸려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송금한다. 이건 진짜 불편합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외 송금하면 복잡해요.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결제 시스템도 냉면집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바로 냉면집 사장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카드 회사에서 뭘 체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이런 거래들, 특히나 해외랑 하는 그런 거래들은 상당히 낙후돼 있다, 느리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다가 이 리얼 월드 하지 말고 이 크립토 월드 가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 그럼 엄청 날아다닐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리얼 월드에서 크립토 월드로, 그리고 크립토 월드에서 리얼 월드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들고 들어가면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1USDT 혹은 1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들어갔다가 이런 거래들을 하고 나서 1달러를 들고 나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테이블한 코인이다 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롯데월드 들어갈 때 입장권 바꾸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는 여러 가지 회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발행하는 회사들은 제가 제 표현으로는 이거 물장사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자,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1달러를 들고 와요. 근데 1달러를 여러분이 돈을 받으면 뭔가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를 해주든 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는 게 뭐냐면은 1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1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는 데리릭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죠. 잠깐만 1달러를 받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근데 이게 계속 쌓여? 라고 한다면은 이 돈을 우리가
미국 국채에다가만 투자해도 혹은 만약에 제가 발행한다면은 뭐 예금만 해도 이 돈이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장사처럼 쉬운 일이니까 너도 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보면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첫 번째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이 테더라는 회사는 지금도 1위 사업자긴 한데 이 회사도 한번 망할 뻔했어요. 언제 망할 뻔했냐면은 2021년에 중국에 헝다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테더라는 회사가 돈을 1달러를 받아가지고, 고객님 알겠습니다. 이거 1달러 받아놓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장사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달라고 하면 이거 잘 보관해놨다가 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얘네 이거 제대로 이거 1달러 보관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돈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하면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테더 회사도 이거 한번 망할 뻔했어요. 두 번째로는 근데 망할 뻔한 게 아니라 진짜 망한 회사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나왔던 루나 사태 아시죠? 예, 이것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실패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보고서에서도 자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이 루나라는 그 시도를 통해서 깨졌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되고 이건 담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된 이후로 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야 저 뭐 테도 뭐야 우리나라는 왜 없어 뭐 이러고 있다가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야 이놈들 그러면서 담보를 제대로 해야지 이놈들아 그러면서 야 미국 국채로만 담보를 해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저거 잘하면은 우리도 돈 되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그 야욕을 드러낸 게 이 루나 사태가 망했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IB들이 도움을 받아서 서클이라는 회사가 무럭무럭 성장했는데 이 회사도 한번 또 망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여러분 테더는 중국 부동산 채권 샀잖아요. 우리는요 안전한 거,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거 뭐죠? 미국 국채 가지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미국 국채가 박살나는 사건이 한번 있었죠? SVB 은행이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SVB 은행이 망하니까 야 이게 미국 국채고 뭐고 다 망하겠다. 야 서클 망하겠다. 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한 거죠. 서클 쟤네들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SVB 은행에서 돈 찾았던 것처럼 서클에서도 돈을 찾으면서 얘네들도 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제 무마가 되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라면 이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달러를 맡길 때마다 반드시 줄 거라는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로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사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루나라는 회사는 망했고 테더라는 회사는 작년에 블랙락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클 같은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목요일 아침에 이제 IPO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IPO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IPO라는 거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개념이죠. 내가 이 회사 정말 비상장으로 잘 키워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HS 아카데미가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희 직원 몇 명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걸 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IPO 하는 상황인데요. IPO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PO에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서클이라는 회사, 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전통 금융에서도 인정받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설명드렸던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실 솔직히 이 내용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워낙 뭐 해도 안 될 텐데 뭐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권장하고 이걸 성장을 서클이라는 회사를 상장시키고,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킬 정도로 이렇게 호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의 99%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달러로 발행된 것이 99%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립토 월드에서는 달러가 99%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리얼 월드에서는 달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제 비중은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보관하고 있는 비중, 이것도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크립토 월드는 99%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막 커지는 것이 달러 입장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99%면은 뭐 달러인데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1%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월드에서는요, 달러가 50에서 60%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로와 엔화 다 포함하면 30에서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 이게 1%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는 어떨까요? 자, 원화의 비중은 놀랍게도 여기서 결제 비중은 0.02% 정도 될걸요?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나라들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어차피 없는데 여기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10%에 남아있는 1%의 10%인 0.1%만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5배나 큰 시장을 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커졌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서 야, 리얼 월드에서는 원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뭐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크립토 월드에서는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큰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거 이제 막 커지는 시장인데 왜 지레 겁먹고 벌써부터 포기하냐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 빨리 따라하는 건 잘하잖아요. 빨리 따라가기만 하면은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통화 주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요? 1등은 터키입니다. 2등 아르헨티나고요.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많이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나라는요 1년에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어가고 막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차라리 터키 리라하고 뭐고 아르헨티나 뭐고 됐고 그냥 달러,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해서 나오는 경제적 피해도 엄청 커요. 이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차라리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자라는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통화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통화 주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맘대로, 물론 연준의 눈치를 보지만 한국은행에서 주체적으로 금리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 미국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니네 터키, 아르헨티나, 니네부터 일로 와, 맴매 맞을
맴매 맞으면서 이제 동아주권 뺏어오고 이런 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들 먼저 이제 가서 이제 맴매 맞고 원하는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맞으려고 보니까 이놈 봐라. 야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벌써 이만큼이나 했어? 그럼 여기서 그냥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원화는 없어질 거야. 이런 극단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공부를 해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빨리 하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보고서를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CBDC 정부에서 발행한 이 CBDC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CBDC라는 것은 복잡하지만 이 CBDC는 정부에서 발행한 혹은 연준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CBDC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걸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민간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해야 이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진행되어야 그래야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원하는 달러 패권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뭐예요? 쓸모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로 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스탠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IPO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더 키우고 이런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구조를 빨리 따라하려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정말 잘 마련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런 쓸모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쓸모가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 달러로 하면 되는 거를 뭐하러 원화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K팝? K 뭐뭐뭐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해야 됩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충분한 유인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어차피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크립토 월드에서는 조금이라도 원화의 존재 가치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이 세상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패배감을 갖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다음에 이 사업을 열어준다면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K 잘한다니까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열어놓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받고 싶은 분은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보고서를 보시고 추가로 의문이 생기거나 이거 이호석 씨 한번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연 요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클 상장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